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는 좀 무리다. 안 한다. 선별적으로 무리다. 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뭐 한 하위 80%까지 그러니까 상위 20%만 제외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때 그렇죠. 한 번은 전 국민에게, 그렇죠. 네. 한 번은 할 수도 88%. 88%. 이렇게 뭐 그런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지역 상권만 좀 생각해서 한 80% 한다. 이런 식으로 역제한을 네, 그럴 수도 한다든지 있대요. 이게 협치거든. 네. 그렇죠. 이게 협치인데 아니 민생지원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반대. 나는 몰라. 무조건. 그거는 무리한 요구야. 에이. 그거는 강경해.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돼. 물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한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지. 괜찮죠. 네. 일단 그러나 그러면 본인이 득점을 하는 거잖아. 그러나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예. 그게 유연해 보이고 그렇지. 그게 대화 타입인데 일단 예. 용산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금 그 인사들이 쏟아낸 말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뭘 나라는 민생 말- 정부 아니 주면. 법인세를 그렇게 수조원을 그냥 깎아줘 놓고 무슨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예. 나라 경제가 맞습니다. 막조 아니에요? 이광수 평론가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종부세 몇 천만 원도 막 깎아주면서 아니 국민들한테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한 사람이 몇 다 천만 원. 합치면 뭐 몇 조 예. 되고요. 법인세 합치면 13 7조 되고. 예. 근데 국민 1인당 25만 원 다 해봐야 지금 13조. 13조잖아요. 예. 전체 예산의 2% 650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정부에서 막 쓰고 다니겠다고 막 뻥친 1천조에 비하면 1%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거는 때문에 나라 좀 줄이자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대통령 성격이 안 그래. 네. 줄이느니 아예 안 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나는 그렇게 아니, 구차한 사람이 네. 아니야. 그 어떤 잘못된 이념과 도구만의 노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야. 국민에게 진짜. 지원하면 안 된다. 네. 제발 대기업에게만 줘야 된다. 땅 부자들에게는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다. 이건 들은 거야 누구한테. 낙수 효과를. 근데 국민한테 주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다. 아니, 그건 지금- 국민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오늘 저 오세훈 시장 뭐 신문에 다 나왔던데. 오세훈 시장 진짜 재밌어요. 저기 그 아이만 낳으면 월 3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가구든지 아이만 맞습니다. 낳으면 거기 그 곰곰이 봤어.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3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의 가구가 혜택을 보냐라고 하니까 한 10,000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씩만 낳는다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360억 되더라고. 그러니까 360억 정도를 특정 세대에게 준단 말이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를 요즘 낳을 수 있는 가구들이면 중상층들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그 중상층들이야. 자료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은 40몇 가구가 아기를 예전에 낳았으면 네. 지금은 50몇 가구가 난대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그 소득 수준이 하위인 사람들, 중하위인 그렇죠. 사람들은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들어서 훨씬 많이 안 낳는데요, 이제. 그렇죠. 한 네. 10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지적점은 예. 아니 뭐 하려고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예. 좀 형편이 어렵거나 그렇죠. 힘든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줘도 그렇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13조 같은 거 추경해서 10조를 하든 13조를 하든 간에 저 기획재정부랑 잘 상의를 해서 한국은행이랑 상의해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없는 정도로 아니 저 바이든이 했던 학자금 대출 같은 게 탕감해 주는 거 젊은이들 탕감해 주는 네.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역제한을 할 수 있잖아. 네. 그게 정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밀어난 사람들은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통령은 정치 하겠다며. 앞으로 나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할 정치가 생각이 뭔지 없다니까요. 모르는 것 같아. 네. 지지율 23%된 거 보고 위장을 해야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 위장. 대통령이요? 23%다. 근데 23%는 어떻게 나온 23%냐? 네. 일부 지역하고 일부 어르신들의 지지율이 올라와가지고 평균 23%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 지난주에 갤럽에서는 갤럽 24%. 서울 지지율이 네. 19% 나왔잖아요. 네. 실제 웬만한 도시나 네. 웬만한 계층에서는 10%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런의 여론조사잖아요. 갤럽의 여론조사. 네.
이게 23%였다, 24%였다 그래서 뭐 조금 올랐네 맞네 막 난리쳤잖아요. 야 0.5% 반올리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창피스럽게.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게 더 웃겨요. 이분에 대한 호감도 빅데이터를 계산해 봤더니 호감도가 17.8%였다. 이거는 아예 이 23%, 24%랑 완전 다르고 그렇죠.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25%였고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22.5%였고 예. 그 다음에 17.8%라는 거예요. 이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로 23%, 24%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부정적인 단어와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너무너무 많고 네. 이 모든 것에 한동훈이 있더라는 거야. 이 모든 것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같이 관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부정이에요? 아니면 한동훈은 좀 긍정적인데 한동훈에 대한 대비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한동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안 했고 대통령에 대한 것만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68%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긴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기저에 한동훈이 있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고 한동훈하고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되면 싸움은 계속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한 언론은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있잖아요. 예. 홍준표 앞서서 맹비난하고 그래서 비호감이 더 올라갔다는 분석이 붙어있긴 한데 저는 근자에는 윤석열의 한동훈이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호감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나경원까지 포함하여 예. 안철수. 예. 그러니까 교찐개찐이란 말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은 책임지고 물러난 모습으로 보였지만 윤석열은 안 물러나고 다른 사람 책임을 떠넘기니까 비호감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특히 한동훈을 막 맹비난하는 모습이 더 보기 안 좋았다는 거죠. 한동훈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도 큰데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책임이 더 크다 나오잖아요. 참패 책임에. 근데 본인은 하나도 다 잘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호감이 더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오세훈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네. 오세훈 씨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때 시장까지 던졌잖아. 1인당 지원했던 매달 급식비는요 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무주택 그 출산가구 지원했던 매달 30만 원입니다. 예. 나라 수십 번 망하겠네요. 5만 원 지원하니까 나라가 그렇죠. 망한다고 난리 피운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0만 원 6배잖아요. 예. 나라가 6번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주 5일 근무제 할 때도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경제 파탄 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조중동이. 그랬죠. 근데 이틀 쉬니까 오히려 생산성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 국민의 다른 뭐 건강도 좋아지고. 관광업이랄지 이런 거는 관광업, 훨씬 더 발전하지. 외식업, 네. 여행업, 뭐 레저, 네. 자전거, 뭐 이게 캠핑 이게 전부 다 발전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